중과가 완화가 되는 게 적용이 되고 하급지들이 네. 거꾸로 좀 많이 나오는 시장. 세 가지가 나왔어요. 네. 첫 번째,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가 음. 점점 이제 완화가 되는 게 적용이 되고 네. 물론 이제 한시적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언제 완벽하게 다주택자 중과가 없어질 것인가? 그럼 만약에 다주택자 중과가 없어진다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 네. 궁금하냐면 항상 저희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걸 얘기할 때 근거로 공급이 없다. 근데 공급은 새로 짓는 분양하는 물건이 있고 기존의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내놓는 기존의 물건이 있는데 아니 분양 새로 하는 것도 얼마 없고 네. 그 다주택자들이 팔면 세금 많이 내니까 안 팔지 않냐. 네, 그래서 네. 공급이 없는 거다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 거라고 네. 설명을 많이 했단 말이죠. 잘 알죠 이제. 나 그래서 웃은 게요. 대단한데 이제 그 생각이 들었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다주택 중과를 네. 완화하거나 폐지한다는 얘기는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 공급이 많아지고 파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네. 가격이 조정되거나 떨어지는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건가? 아. 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일단 마지막에 한 질문에 바로 까먹을까 봐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가 빠져나왔잖아요. 예를 들어 양도세 중과가 없어서 네. 이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다주택자는 일반 세율이에요. 네. 일반 세율 45%, 네. 지방세는 4.5%, 49.5%, 네. 거의 50%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거를 팔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뭘 해야 되죠? 새로 사야 되겠죠. 그쵸. 대체제를. 그쵸. 살려는데 취득세가 3주택자면은 새로운 12.4%가 네, 돼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부담되죠. 예, 부담이 되죠. 네.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막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매물을 또 갖고 있겠죠. 왜냐하면 대체제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대체제가 있고 취득세가 풀리면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선은 세 가지가 나왔어요. 네. 첫 번째, 1년 동안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한테 안 하겠다. 일반 세율로 가져가라. 보통은 일반 세율에 플러스 20%, 30%. 30% 더했었죠. 82.5%. 그쵸. 10억 중에서 8억 2,500만이 세금. 그러니까. 네. 예, 도저히 이제 있을 수 없는 거죠. 음. 예전에 그 미국 부동산 얘기하면서 제가 82.5%라니까 너무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공산주의 아니냐. 뭐 그 얘기까지 이제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시적으로 이제 1년 한시 배제가 되었는데 이거는 정치공학과 현실공학이 섞여 있어요. 네. 정치공학이 있는 거는 바로 못 하기 때문에 네. 1년을 연장하고 그다음에 아마 제 생각에는 시나리오예요. 네. 2023년도 1년 더 연장할 거예요. 예. 그리고 2024년도 총선이 있거든요. 네. 그때 완전히 해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음. 근데 이제 그때 동안에 이제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어떻게 하면 완화를 더 할까에 대한 걸 정부에서 많이 고민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요게 이제 한시 배제가 1년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못난이를 파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다만 6월 1일 이후에는 못난이를 팔든 안 팔든 보유세가 많이 나오니까 다시 그냥 걷어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팔 거면 6월 1일 되기 전에 팔아야 더 의미가 있을 예, 테니. 근데 정말 팔리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잔금까지 예. 이게 한 20일 만에 해야 되니까. 거의 어려워요. 네. 제가 뭐 얘기를 했지만은 하루 만에 계약부터 잔금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제 구독자 중에서. 근데 이제 진짜 특별한 경우고 그래서 진짜 극소수의 수혜자만 이거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거를 판 거를 건져서 내가 뭐 집을 한 개를 사는 사람에 대한 극소수의 수혜자는 나올 거고 요 이제 유효 기간은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특별한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임팩트 있게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네. 첫 번째는 그게 나왔어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산일이 바뀌었어요. 1주택이 되는 게 원래는 3주택이든 5주택이든 뭐 2주택이든 주택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한 개가 남았으면은 바로 비과세를 받는 게 아니라 네. 2년을 더 보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만약에 내가 이미 3주택 중에서 2개를 다 팔고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2년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 네. 그럼 바로 비과세가 돼요. 그러면 그쵸. 이제 2주택자는 갈아타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요거 제가 정리 한 번만 하고 네. 나가겠습니다. 이게 예. 이런 거죠. 예. 내가 집이 세 채가 이렇게 두 채, 할게. 두 채로 할게. 두 채를 갖고 있었어요. 이게 10년 전에 산 거야 이미. 한 집에서도 한 5년 살았고 한 집도 5년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 채를 팔았어요. 그렇죠. 한 채를 팔았으니까 나는 이제 한 채만 남은 거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정부가
너 이제 한 채 됐네. 지금부터 2년 있으면은 너 이거 비과세 해줄게. 요거였던 거죠. 맞아요. 근데 바뀐 것은 너 이미 이거 갖고 몇 년 살았고 그렇죠. 이미 갖고 있는 지 오래됐네. 네. 넌 지금 팔아도 비과세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맞습니다. 역시 통역기 너무 정확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제 1주택자가 되고 나서 2년 더 기다렸다가 비과세가 되면서 팔려고 했던 수요들이 이제 기다리지 않고 매물로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날까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가장 안전한 주택이 수요자가 많은 주택이에요. 네. 거기가 상급지죠. 그쵸. 그럼 이 주택자는 똘똘한 한 채로 가려고 많이 할 거예요. 그러겠죠. 이 두 개를 팔고 비과세를 받고 이제 주택이 이제 하나밖에 없고 무주택이면 대출도 되잖아요. 그렇죠. 15억 이상은 안 되는데 대출을 대고 내가 현금 또 1, 2억까지 가지고 있어. 네. 그러면은 아마도 그걸 팔면은 자산 규모도 커지고 더 이제 좋은 물건으로 똘똘한 걸로 가서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나타날 그렇죠. 겁니다. 이참에 좀 더 예. 좋은 곳으로 이사도 가자. 그렇죠. 이런 마인드, 예. 생각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똘똘한 채로 가서 매수를 하자로 바뀌는 거고, 여기에서 조금의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하급지들이 네. 거꾸로 좀 많이 나오는 시장, 요 이제 효과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시적이고,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기회로 삼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제가 답변을 좀 못 드린 게 있었는데, 양도세는요 누진세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한 개의 주택을 만약에 5억의 차익이 났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집을 두 개를 팔아서 또 5억의 차익이 같은 해에 팔렸어요. 네. 그럼 10억의 차익이 났잖아요. 그렇죠. 한 해에 예. 10억이 난 거죠. 그러면 5억씩 우리가 세금을 네. 뭐 이제 매기는 게 아니라 10억을 결국은 이 한 해 거를 다 총괄해가지고 10억에 대한 세율 구간을 이제 적용을 시키는데, 네. 이게 이제 어제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또 누굽니까? 또 전문 세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바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지금 주택을 한 개를 팔고 이제 1주택이 되어서 바로 팔면은 양도세가 누진세니까 비과세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비과세가 된답니다. 그러니까는 합쳐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네. 일단은 비과세 매기고 그 다음 집도 이제 일반 세율로 매기고 네. 요거를 합치는 거지,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결국은 따로따로 한 다음에 나중에 합치는 거지 뭐 바로 합쳐가지고 누진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갈아타기가 좀 쉬워지겠죠. 네. 예. 요 클립 잘 네. 잘라서 부동산 꿀TV에 올리시면 됩니다. 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네. 하려니까 이 소장님도 네. 다 아시는 건데. 예,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네. 이 좀 복잡한 건데 그냥 짧게 결론만 얘기할게요.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완화책이 나왔어요. 예. 잠깐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것은 네. 내가 살고 있던 집에서 이사 갈 때 네. 어쩔 수 없이 두 채를 소유하는 순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이 가구를 안 보겠다. 네. 취득세도 그냥 일반 취득세로 하겠다. 중과하지 않겠다. 네. 단 네가 새로운 집을 사면은 종전 주택 1년 이내에 팔아야 돼. 네. 대출 받을 거면 6개월 이내에 팔아야 돼. 이런 조건이 붙고 네. 이런 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맞습니다. 조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요게 바뀐 게 생긴 건가요? 예, 유리하게 바뀐 게 생겼는데 어떻게 좀 문제되는 것도 아직 있어요. 이것도 세무사한테 어제 답변 못한 게 한 개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전문 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죠. 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기존 주택에서 신규 주택을 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신규 주택으로 이사를 가려고 신규 주택을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신규 주택을 산 시점부터 네. 이제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 기간이 네.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년이에요. 그렇죠. 1년 안에 팔아야 돼요. 네. 그게 2년으로 바뀌었어요. 아. 예.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은 날짜별로 달라요. 9.13 대책 이전하고 9.13에서 2020년 12월 달 구간하고 이게 네. 2년, 1년, 3년 다 맞아요. 달라요. 맞아요. 다 다른데 지금 결론만 얘기를 했어요. 결론만 얘기했는데 2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상승장에서는 미리 사놓고 안 팔 것 같은데? 그것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가격들이 싸게 나왔던 게 급매가 나왔었거든요. 그쵸. 왜 그런 줄 알아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 맞아요. 그 사람들이 기간들이 1년이 더 확보가 됐어요. 팔아야 되는 게 그렇죠. 정해져 있는 데드라인이 있는 분들. 그렇죠. 그게 이제 확보가 된 거예요. 이거지. 예를 들어 6월 달까지 안 팔면은 나 세금 2억 내야 되니까 1억 그렇죠. 금매하더라도 1억은 낮추더라도 싸게 팔자. 그러면 1억을 남는 거니까. 네, 그래서 1억 그렇죠. 남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1년 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천천히 뭐 다음 사람 찾지 뭐 음. 이렇게 하면 금매가 없어지는 그렇죠. 효과가 그러면 있겠네요. 가격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아. 그 양상이 생긴대. 근데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 보상받으려고 조금 더 올리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효과가 조금 더 올리는. 근데 이건 얼마 못 가요. 왜냐하면 시장 가격으로 그대로 형성이 돼가지고 네. 이제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네. 것도 있겠네요. 그 상대적일 수는 있겠지만 하급지를 내놓는 네. 이제 분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네. 그와 더불어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진 1가구 1시적 2주택이 하셨던 분들이 매물을 빨리 안 팔아야 되니까 팔아야 될 분들이 생기고 네. 또 빨리 안 팔아야 될 분들 같이 생기는 그렇죠. 이게 예. 요 시장이 형성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숨통이 트이는 사람도 생겨서 아마 가격이 1월, 2월, 3월처럼 금매들이 이제 일식 1가구 2주택이 그때 많은 때였거든요. 네네. 그 사람들하고 지금도 아직도 있어요. 네. 이제 그때 가격들이 빠졌다 하는 것 중에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일식 1가구 2주택이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금매들은 거의 뭐 3분의 2는 없어질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올해 네. 막 1월달, 2월달에 네. 부동산에서 거래되는데 저희가 막 가격이 팍팍 떨어져서 거래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사에서도 뭐 원래 15억에 거래되던 게 뭐 12억 5천에 거래가 되었다. 드디어 네. 부동산 폭락의 시작인가? 네.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하락돼서 거래가 된 물건들이 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렇죠. 예.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알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 가서 금매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좀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그렇죠. 노력을 했던 분들이 저가에 매수할 수 그렇죠.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 진짜 시장이 노력이 이제 좀 필요해요. 이제 끝나가는 네. 개념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이 생기는데 여기서 제가 세무사한테 물은 건요. 일식 1가구 2주택이 되면은 우리가 신규 주택을 산 다음에 1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1년 안에 파는데 2년으로 바뀌었는데 네. 이러면은 이제 취득세에 대한 문제를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세에 대한 문제가 네. 그러니까. 중과 여부가 생겨요. 네. 근데 지금 바꾼 법은 소득세법의 시행령인데요. 취득세는 지방세법이 네. 따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이거 두 개가 결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제는 분명히 뭐 취득세도 이제 중과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확정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 미스매칭이 되는 게 있어서 이거의 해석이나 지방소득세법도 바뀌어야지 완전히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완성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네. 세 가지가 바뀌었는데 우리는 이게 양도세가 바뀌었다. 론만 보지 마시고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규제의 방향이 점증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걸로 봐야 돼요. 그 그러네요. 확대가 되면은 가격들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떨어지냐? 그게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늦춰져요. 늦춰지는 거고 우리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가격이 급락할 것이다. 급락할 수도 있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볼 땐 작은 하락과 큰 상승이 결합하는 경우가 많고 안정화가 된다는 것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느려진다예요. 왜냐하면 통화량은 계속 팽창하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예전에 6억 이하짜리 아파트가 많고 옛날 강남도 10몇 억짜리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로 돌아가느냐? 절대 안 돌아갑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그 완화에 대한 거 속도는 늦추지만은 집을 늦게 사면 늦게 살수록 불리한 시장들이 더 많고 하락장이 분명히 올 거지만은 그 하락장을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지금 대비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제가 일일 일비하지 말라는 게 분명히 내가 집을 가진 시기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갈 건데 중요한 거는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상황에 맞게 매도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거를 포커스를 맞춰야지 중간에 등락하고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